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청춘의 물살은 이미 저 멀리 흘러가고 이제는 중년의 다리를 건너 노년의 언덕에 서서 강 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렵고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속에서 외로움과 한숨에 갇혀 힘겨운 나날을 보냅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60세라는 나이는 마치 인생의 반환점 같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지만 정작 그 나이에 접어든 사람들은 이제 늙었구나라며 한숨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채울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삶의 방식, 생각의 틀, 그리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60세는 새로운 출발선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남은 시간보다 지나간 날들에 집착합니다. 젊었을 땐 이랬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 직장에 계속 있었더라면 같은 후회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뒤로 흐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도 과거가 아닌 남은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나니 이제 할 일이 없다.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명절 때도 가족 챙기랴, 친척들 맞이하랴. 자신을 위한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긴 의무의 시간들을 지나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직한 뒤 처음으로 아침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처음엔 달콤했지만 며칠 지나자 왠지 허전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사람은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일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새로운 삶의 기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 말입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 나이 들었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설렘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책일 수도 있고 텃밭 가꾸기일 수도 있으며 친구와의 커피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새로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온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시나요? 내가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다 늦었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적기입니다. 60세가 넘어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가 생각보다 즐겁고 처음 참여한 동네 헬스장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생 후반부를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때로는 혼자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든 것 같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60세 이후의 삶에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잃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걷기,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등을 통해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만들고 건강한 마음은 행복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인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남기려 하다 보면 오히려 내 삶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겠다는 마음보다 내가 건강하게 자립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론 집을 연금으로 바꾸어 나의 노후를 안정시키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웃음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오더라도 작은 일에 웃고 사소한 것에 감사를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친구와 함께 웃고, 가족과 함께 웃고, 때로는 혼자 거울을 보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웃어보세요. 그 작은 웃음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당신의 노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내 하루하루가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만드는 힘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대 이후 노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 농담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는 자녀의 닭달에 시달려 죽고 다 내어 주다가는 탈탈 털려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은 현실에서의 상황을 풍자한 말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죄로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곶감을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고 계속 품 안에 두다가 훗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에게 남는 것은 배신감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주었지만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자식도 부모도 서로를 모두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미리 도움을 주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주어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60대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서 자신의 형편을 이웃이나 친인척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좋은 차나 큰 집 같은 것을 보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또한 남들은 큰 평수를 샀는데 나는 이제껏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누구는 죽을 때까지 몇백의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해서 지금 이 작은 연금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이것을 만회하려고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50대 이후는 인생이 꺾이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치면 다시 씨를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닌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라는 겁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같이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백억 재벌들도 더 큰 세상에 조단위 재벌들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게 비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요인은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없어도 지출은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자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꺼려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남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일하는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네 번째 핵심 요인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단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의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60이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욱 큰 고독을 느낍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타인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나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어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이나 카페의 주인이나 복지관, 헬스 트레이너, 봉사활동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깊은 속 마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계절에 따라 바뀌어가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작은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5번째 핵심 요인은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노인 김 씨와 박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질병이 찾아와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을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87세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불편해 5년, 10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자기 관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관문입니다. 중장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함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 80대의 근감소증 인한 전신 기능 저하를 초래해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약간 숨찬 정도, 중간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근육을 미리 붙여놓고 체력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6번째 핵심 요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의 산처럼 굽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근력을 위해 열심히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바르게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하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가짐도 한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살짝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기를 권합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7번째 핵심 요인은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대 80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일개미의 20%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아주 소수이며 대부분의 개미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제서야 일하지 않고 있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는 20%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20%를 잘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잊어도 괜찮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 내 두 발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20대의 80법칙을 일과 인생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이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에서도 일선에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려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이 활기를 되찾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도 행복감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체력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얼마의 연봉을 받으며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를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저 내일은 또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불필요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거죠. 또한 더 이상 남자답거나 여자답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구분을 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세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였다면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더 많이 웃고 즐기셨으면 합니다. 웃음과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갈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세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틈틈이 몸이 고나다면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삶에 지쳐서 익숙하지 않아서 쉬이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마음을 꺼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듯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걷기,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로 나가기 등 일상에서 소소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며 삶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무리하지 마세요.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일을 맡긴다면 그저 웃으며 가볍게 이야기하세요. 이젠 내가 모두 부담하기에 좀 무리인 것 같다고. 다섯 번째, 선물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을 익히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기쁨은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 보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너그러워지는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에 공감하되 자신이 그들의 슬픔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곱 번째, 놀이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놀이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놀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유형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기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넓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고 고장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줄 안다면 어디서든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시간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계속 흐르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진정 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남겨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과정에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이 내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도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원했던 그 귀한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후반전, 그 시간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그 시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지금 젊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노년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마치 어제만 해도 회사에서 동료들과 치열하게 일하던 사람이 어느새 퇴직을 하고 익숙했던 일상에 자리에서 물러나 낯선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상상해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삶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병원 대기실에서 지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리거나 고요한 집 안에서 혼자 TV만 바라보며 무료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전자의 모습을 꿈꾸지만 현실은 후자의 모습이 될까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의 삶을 맞이한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춘 시절엔 미래가 무한히 펼쳐질 것 같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일을 하지 않으니 쉬면서 좋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불안하지? 라고 스스로 묻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후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헤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걱정은 없지만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 넉넉한 재산을 물려줬지만 자식들과 관계가 틀어져 외면당하는 사람,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 있었지만 건강을 잃고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후반기를 보다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를 찾아 하루를 바쁘게 보내며 활력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친구와의 모임을 통해 여전히 웃음을 나누고 누군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노후는 마무리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실적을 위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시간을 희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로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나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인생에 전반전이 끝났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조금은 가볍고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경제적인 불안이 밀려올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는 시간, 가벼운 산책길에 피어난 꽃을 발견하고 미소 짓는 순간, 오랜 친구와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느낌, 바로 그런 순간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지배당하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삶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노후는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 후반전을 그려보고 그 첫걸음을 내딛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